가게선은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젊은 투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전입니다. 요즘 뭐 연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시장이 좀 뜨뜻했는데 네. 뜨뜻한 중에 오늘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좀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양상 보여줬어요. 미국에서도 바이오테크 관련 주식들이 파이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그 관련된 기업 외에는 상당히 빠지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네. 예, 한국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 과거 경기주들 그리고 전통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연속적으로 거래소는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네. 코스피는 사실 0.2% 오르는데 그쳤고요. 코스닥이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네. 네, 이 중에 바이오가 좀 많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오늘 개인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네. 코스피에서 한 2천억, 코스닥에서 한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1,5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관은 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많이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서 3,300억,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기관은 이해가 돼요. 저 퇴직연금에 있는 펀드도 그것도 기관인 거잖아요. 그쪽에서 매매를 하면 2년 동안 마이너스야 아직도. 내가 내 속이 문드러져. 답답해 죽겠어. 연금 차라리 수익이요? 내가 차라리 연금에 들었던 펀드 있잖아요. 펀드 수익. 펀드 수익률 공모 펀드예요. 내가 했으면 훨씬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왜 그걸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하여튼 답답했습니다. 네. 믿었던 너무나 그 동안에는 유명했던 회사라서 뭐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일부를 담가놨더니 와 지수가 그때보다 높거든요. 근데도 마이너스 2자리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공모 펀드 지금 가지고 있겠습니까? 연일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매도하면은 이렇게 매도가 잡히는 거죠, 기관들은. 네. 그렇죠. 사실 화이자 백신 얘기가 가장 오늘 장은 컸죠? 중점을 잃었는데요. 네. 백신 관련주가 이렇게 90% 효능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진단 네. 키트 이런 쪽 위주로 나머지 바이오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컨택트주 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유가 관련주들이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그렇죠? 어제 유가가 좀 폭등을 한번 했었죠. 네, 폭등을 했고 미국에서도 유가 관련주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한국에서도 에너지 주식들이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잖아. 아무데도 안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저는 백신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나셨나요? 저는 그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예전에 저 이선엽 연구원님께서 네. 백신이 나오면은 일정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시작부터 백신이 나오자마자 폭락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백신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효능 검정 얘기만 했으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때가 한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해외로 놀러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놀러 가면 증시각도기 해외에서 해야 되나? 뭐 오사카에서 증시각도기 곽상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천상 유튜버신데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네. 너무 진지하네. 나는 놀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 백신 나오면 어떻게 이 못 논 걸 어떻게 놀 것이냐 막 이런 생각하는데 되게 진지하시네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가기는 네. 해외 여행을 가기는. 그래도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90%면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렇죠. 예, 효능이 나온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언택트주들이 박살 났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5% 이상의 굉장히 큰 거의 폭락을 했는데 수혜를 많이 입었고 좋았던 기업들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올랐던 뭐 은행주도 한국에서도 은행주들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 때문에 못 가던 여행, 항공, 에너지, 은행 이런 쪽은 최소한 일정 수준까지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고민해야 될 게 무형시대로가 끝날 것이냐, 다시 옛날로 완전히 돌아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시 하겠죠. 돌아갈까? 무형의 시대로 이제 무형시대가 온 거잖아.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오고 있었는데 급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택이 일종의 무형의 시대인 거지. 그 지적재산이라든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왔었는데 이게 다시 사람과의 접촉과 관계 이런 걸로 오프라인 모임 이런 쪽으로 넘어갈 건가 하는 생각인 거죠. 다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뭐 거의 다 넘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확실히 언택트가 편리성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배달 서비스 이런 것만 해도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한번 이 쿠팡 맛을 본 사람은 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 언택트주가 뭐 이런 백신이 나오면은 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항상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리하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뭔가가.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거의 배경은 뭐냐면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느냐예요. 네. 그렇죠? 기술적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 효용이 나한테 가치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어디 전철을 타고 가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전철을 타고 걸어서 시간을 들여서 갔다 왔다 2번 갔다 왔다 하면 택배비만큼 들잖아. 그럼 갔다 오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기반의 사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쪽 죽었던 쪽은 갈긴 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효용성의 가치에서 사람들에게 더 매력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 잡았던 곳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효용을 지키는 부분과 만나는 게 효용이 더 좋아지는 부분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섹터별로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백신이 이대로 잘 순항을 해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11월 셋째 주에 FDA 승인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화이자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하지만 화이자 이 백신이 전 세계로 보급되려면 이 영하 그럼. 70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영하 70도? 네, 그 상태에서 5일 동안을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항상 뭐 이런 신기한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테마주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오늘도 테마주들이 여러 개 움직였는데요. 이 충냉 시스템, 초저온 냉장고 요 시스템을 갖춘 뭐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상한가를 갔고요. 뭐 서린바이오도 14% 오르고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JP 모건에서 이제 지수 전망을 내놨는데요. S&P가 지금 1,550포인트거든요. 내년에 3,550포인트. 3,550포인트인데 내년에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4,500까지 간다. 1,000포인트나 더 오른다. 네, 30% 가까이. 네, 세게 전망을 네, 내놨고요. 세게 전망 내놨네요. 이 네. 강세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백신도 물론 큰 영향이 있지만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지키는 것 요것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사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네. 뭐 모두가 예상대로 이렇게 아마 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이런 전망을 내놨던 것 같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1월 바이든 취임 이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이다. 1조? 네, 1조 달러.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다고 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럽의 폐쇄가 끝나고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또 강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지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 지금 백신 뭐 몇억 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 많이는 안 걸리겠죠? 배양해가지고 쭉쭉 하면 빠르겠는데. 네. 일단 내년까지 생산을 해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을 정도는 아직 생산이 안 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좀 많은 역할을 시행업체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죠. 네.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거면 좀 우리나라에 많이 할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가져가 버리면 아니 뭐 아깝잖아요. 산업적으로 좋은데 우리는 급하지 않잖아 사실은. 아 그렇죠. 뭐 12만씩 터지는 좀 이렇게 좀 인도주의적 생각을 가지시고 좀 넓게 세계인으로 좀 그렇게 합시다. 네, 양보하는 걸로. 네, 우리는 아직 여유 많잖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어저께 컨퍼런스가 이제 열렸었는데 네. ESG 투자에 2년대로 자산의 50%까지 투자 비중을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ESG를 고려한 자산은 36조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네. 기금의 이제 절반 수준은 400에서 한 500조 원 수준인데요. 이렇게 늘리면 한 10배 이상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거죠. 아니겠지요? 아마도 총자산일까요? 총자산의 50%일까요? 기금의 절반 수준이고 이게 네. 아마 주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총자산의 절반이니까. 총자산의 절반이라고요? 네. 네. 채권이든 네, 채권, 주식이든 네.
ESG와 관련한 자산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사실 뭐 ESG는 그러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그렇긴 엄청나게 하죠. 많죠. 그 저기 지배구조, 뭐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죠? 네. 네, 한국투자공사에서도 뭐 ESG 투자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뉴스죠. 현대차에서 맞아요. 10억 달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네.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하겠다라고 공식 밝힌 건 아니에요. 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이제 13년도에 구글한테 인수가 됐었고요. 네. 17년도에는 이게 소프트뱅크로 넘어갔습니다. 예. 이제 다시 현대차로 넘어갈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개 로봇개가 있습니다. 예. 스포엇이라고 하는데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 발로 뛰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 인수를 이제 현대차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재탄생하기 위한 인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바퀴로 운행이 됐었잖아요. 기존의 자동차가. 네. 근데 이제 하늘을 날거나 로봇 기술을 적합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자동차 등 다양한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CES에서 우버와 협력해서 제작을 했던 개인용 비행체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23년까지 이거를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29년에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네, 9월 달에는 이제 걸어다니는 자동차인 엘리베이트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사진 혹시 보셨나요? 아니 뭐 약간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인데 바퀴에 로봇 팔처럼 이렇게 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뭐 바퀴 자동차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네. 뭐 이렇게 변신해? 약간- 변신 로봇처럼? 그러니까 산 뭐 등산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네. 거미처럼 이렇게 네. 뭐 강아지처럼 네. 막 그렇게 사진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만화 같은 현실이네. 네. 네. 뭐 그렇게까지 상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 사진 보고 이거를 많이 쓸까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쓴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근데 네. 뭐 상당히 일부에 그칠 거고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효용을 누리거나 이렇긴 일단 어떻게 만들어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 전혀 다른 효용이 있어요. 전기도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가 하다가 막 한번 쓰여지기 여기에 쓰여지네 하고부터 막 촥촥촥촥 펼쳐지고 기계 장치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보스턴 다이나믹의 그 로봇을 보면서 서 있기도 힘들잖아, 걔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이다. 행복하게 살자. 작은 일에도 좀 행복해 하면서 내가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자 뭐 이런 생각도 엉뚱하게 들더라고요.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연구 개발 위주의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사업화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현대차한테 인수가 되면서 되면 인수가 된다면 네. 어떻게 이제 현대차의 기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상업화를 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구글로 인수됐다가 소프트뱅크 인수됐다가 또 다른 데로 인수되는 거 보니까 구글이 처음에 인수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다시 매각했던 이유가 또 뭘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구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 인수를 하는구나. 사실은 아이디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인재도 있으면 발굴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인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국이 일종의 선진국이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저 옛날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옛날 이제 20년 전만 해도 우리 투자할 때 삼성이 소니를 이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기나 이런 회사들이 그냥 특허가 필요하면 그냥 회사를 다 전체 통으로 다 사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한번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네.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 세대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앞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외국인을 따라잡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 있는 특허 회사를 그냥 통으로 다 살 수 있다.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영국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네. 뭐 이런 것을 인수한다는 건 지난번에 앱티브도 그랬고 굉장히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PCB 업체인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대만 예.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 생산 라인에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 복구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PCB 생산에 아마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네. 이로 인해서 AP 칩과 스마트폰 제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치. 유니마이크론이 사실 기존에 고부가 반도체 기판을 제조를 해서 퀄컴, 미디어텍, 브로드컴 이런 데 공급을 해왔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사실 반도체 기판은 그전에도 수급에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더더욱 이제 퀄컴이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좀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고요. 예. 여기서 또 반사수혜를 또 받는 업체들이 있겠죠. 경쟁사 중에. 당연히. 네. 네. 그래서 한국의 PCB 제조사들이 이미 추가 공급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추가 수요가 연간 한 1,000억 수준 정도 네.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니마이크론 제품을 대체 가능한 PCB 업체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반도체 칩이 있으면 패키징하는데 마지막 패키징 마지막 단계는 이런 PCB 같은 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칩 회사들이 미치는 거지. 지금 이게 없어지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면 그만큼 PCB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네. 근데 뭐 오늘 뭐 이 뉴스가 시장에 많이 영향을 끼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관련 나침반님의 입김이 내일 얼만큼 작용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뉴스가 좀 얼마나 반영이 될지 지켜봤거든요. 네. 관련주들을. 근데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하루 늦게 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럴 너무 수 빨리 항상 주식도 그렇잖아. 우리 너무 많이 빨리 사가지고. 네, 봉우리도 안 피었는데 먼저 사가지고 꽃피기 기다리고 우리 그렇죠. 한두 번 아니잖아. 그렇죠. 얼음도 아직 안 치워졌는데 꽃 보겠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샀어? 살 때는 흥분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빨리 샀어? 그쵸.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 막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기약 없는 기다림 많이 해봤죠. 기약 없이? 난 기약은 있었어. 분명히 꽃이 필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아니야, 난 1년은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러고 샀어. 네, 알겠습니다. 그때 2년 기다리게 하면 정말 가슴에 열불 나죠. 멍들죠 가슴에.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시진핑이 지난 1월에 트럼프와 맺었던 1차 무역 협상 요거를 재협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웃으세요. 난 웃겨서. 네, 웃겨서. 네.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월 체결한 무역 협상을 재추진할 거다. 누구 마음대로?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중국 입장이죠. 물론. 네. 네. 그래서 중국 측 입장에서는 네. 1차 협정이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를 백지화하고 중국 측이 더 유리한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1차 협상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2년 동안 최소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 구입을 약속을 했고 그 대가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단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약속을 중국이 2천억 달러 구매를 지키지 않고 있고요. 많이 미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로 또 트럼프가 안 될 거를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결국 이 약속을 결국 지키지는 못한 건 사실이고 이 협상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미중 관계 전문가라고 불리는 유한리 베이징대 교수가 있는데요. 바이든이 1차 협정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 측이 양보를 얻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적재산권 보호, 인권 문제를 특히 바이든이 네.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걸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도 양보를 못하죠. 제일 싫어하지. 네. 카피의 천국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인권 네. 문제도 중국이 양보를 더더욱 못하더라고요. 절대 싫지. 티벳 이런 거 완전 싫지. 건드리지 마. 막 이런 거지. 내 맘대로 살 거야. 뭐 이런 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되게 못됐어. 너희들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잖아. 상호 호혜적인 이런 게 좀 약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커왔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짝퉁 천국이잖아. 또. 네. 근데 이제 짝퉁이 이제 점점 좋아져.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졌죠.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의 품질 개선폭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서 우리 기업들도 정말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밀리지 않도록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가 샤오미 제품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샤오미 제품을 쓰면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의 제품을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난 거기 제품 체중계 빼고는 쓸만한 게 없던데. 쓰레기통 써보셨어요? 샤오미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별 희한한 걸 버리려고 만드네. 하면은 알아서 뚜껑이 찍 열리고 버리면 알아서 닫고요. 뭐 그거 버튼 대단해. 하나 누르면 쓰레기 봉투 알아서 묶어요. 아 묶어요. 그 다음에 아. 딱 가져가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제가 빼면은 묶는 건 대단하다. 다음 봉지를 세팅을 알아서 쫙 해요. 아 거기에 맞는 봉투가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전 미국 무역 대표부 협상가 출신인 이제 스티브 올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바이든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도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그리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이제 중국의 유화책을 쓸 것이라는 이 트럼프의 주장을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곳곳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네. 네, 중국만의 바램으로 끝날지 아니면 바이든이 어느 정도 협상에 제압을 그래도 뭐 임할지는 모르겠네요. 트럼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 좀 다르게 하겠죠. 지금 다자간 무역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오바마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여하튼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뭔가 모를 기대감들이 많아. 좀 눌렸다 해방된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사실은 미국 증시는 트럼프 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말이지. 예. 많이 올랐죠. 예. 어쨌든 지금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언택의 시대가 저물고 컨택의 시대가 다시 다가왔을 때 언택의 대표주들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제자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오늘 언택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맞았어요. 네, 뭐 그쵸?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전, NC소프트 위주로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즌이 한번 또 끝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중국의 제조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중국에다가 컨텐츠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향후에 잠시 우리가 막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밑에다가 중국어를 쭉 다는 거지. 네. 네. 중국 애들한테도 주식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저희 돈 잘 버는 채널 아닙니까? 그렇죠. 네. 11월 와서 지금 막강하게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이? 많은 도움을 뭐 드린 것 같긴. 아니 모르지. 하죠. 저기 채널 저쪽에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1월 때 아주 기대가 넘칩니다. 네. 10월 달에 어려웠었는데 다 연중 고점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사실 수익률 고점으로. 남아있는 눈에 띄는 리스크가 뭐 딱히 없어 보여요 지금은. 연말에 저거 있어요. 그 미국의 부동산 부양책 안 되면 부동산 모기지하고 부동산 월세를 못 내는 게 좀 심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근데 부양책이 통과되겠죠. 그걸 설마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그대로 냅두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못하면 그때는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